(8월 1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무지 더웠습니다. 정말 찜통 더위라고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더웠는데요. 저는 올해 이 여름을 에어컨을 틀지 않고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오기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세상이 다 뒤숭숭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에어컨 안 틀고 여름을 한번 나보자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시 월요일이 됐고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휴가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뉴스들을 보면요, 휴가 업무 복귀 박 대통령 업무 첫날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이 정상 업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말은 우병우 수석을 사퇴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휴가 기간 동안에 박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전국 해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간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0에서 31%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이 우병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지율 부분을 넘어서서 밀고 가겠다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휴가 구상이고, 곧 4, 5개 정부 부처의 개각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우수석 문제는 특별감찰관실로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을 알아보라 하고, 그 수준에서 더 이상 이렇게 이 문제에 해결에 나서지 않겠다. 일단 이런 의사를 명확하게 피력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녹화로 있었던 한 방송에서 청와대에서 고위 간부를 했던 사람이 제 상대에 나와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병우 문제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우병우 수석이 목요일부터 휴가를 다녀와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나 또 흘러나오는 여러가지 흐름을 보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저보고 좀 심하게 하더만요. 당신이 대통령을 어떻게 그렇게 이럴 거라고 생각을 미리 예단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평론가라는 것은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보도 그리고 판단을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향후의 결정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것 하는 것조차도 왜 뭐라 그러느냐, 당신하고 나하고 평론가로 똑같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는지 편집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관 대통령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불경입니까? 제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그야말로 이런 식으로 누구도 대통령한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지를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여준 씨가 청와대에 있을 때 쓴 YS 때죠. 뭐 진심인가 하는 책에 이런 게 있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칼럼에 나왔는데요. YS는 돈 가진 사람을 절대로 잘 등용해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과 정치 권력을 한 손에 다 지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YS의 철학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뭐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좀 실수도 있었고, 또 자녀의 실수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IMF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평생을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또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지금 찾기 힘든 배울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절대로 돈 많은 사람을
이렇게 잘 등용해서 쓰려고 하지 않았고요. 또 민정수석으로 하여금 한간에 YS에 대한 평판이 어떻느냐라고 읽어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댓글 같은 걸 읽어봐라는 거죠. 대통령을 다룬 기사예요. 자, 민정수석이었던 그때 한 문 변호사라는 분이 그런 부분을 읽는데 대통령 앞에 다른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망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별별 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비판하는요. 그래서 YS는 그걸 묵묵히 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이 대통령이나 정권을 위해서 사정이나 한마디로 이 정치적 어떤 압박을 만드는 자리,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 일부입니다. 그야말로 시중의 여론이나 입장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는 것이 민정수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직사회의 여러가지 흐름을 갖다가 좀 잡아서 보고 하는 것도 민정수석의 역할일 거라고 봅니다. 자, 어린 나이에 만 20세 정도의 고시가 되어서 땅이 많고 건설업을 하고 한마디로 사회적 무리도 빚은 집안에 장가가서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장인어른은 전국의 곳곳에 땅을 사뒀습니다. 자, 검사사위는 그런 집안의 장인이 되면서 이제 본인이 신고하는 재산도 400억 가까이 되고 실제로는 7, 800억이 넘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아서 한마디로 검찰 내부에서도 소문이 처갓집에 장가를 잘 가서 돈이 많았던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민정비서관으로 발탁했다가 곧바로 민정수석이 되었죠. 자, 그 사람이 지금 이 처갓집안에 돈, 뭐 결국 자기 재산 신고 내역에도 포함되는 거니까 자기 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돈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자, 마세라티 2억 원짜리를 타고 다닐 것 같으면 배설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마세라티 비싼 차를 가진 사람은 배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마세라티가 정확하게 한마디로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세금 내고 자기가 유지비 내어서 타면 돈 많다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는 청와대 출퇴근할 때 그랜저 타고 다니고 마세라티는 휘베 가족들이 타고 다니고 포르스를 타고 다니고 레인지로버를 타고 다니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남북에 조금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되겠죠. 딱 그뿐입니다. 다만 그 마세라티가 법인의 차로 되어서 그 마세라티의 유지, 운용, 렌탈, 리스에 기름값, 수리비 등일 법인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은 배임이고 불법입니다. 자, 돈이 몇백억 되니까 사는 것이 기족 같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한 대 다 앞에 한 대씩 전부 자녀까지 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사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펑펑 쓰면서 좀 떳떳하게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많을수록 더 개차반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돈이 몇백억쯤 되면서도요, 세금 아끼려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세금 제대로 내고 펑펑 사치하고 향락하고 즐기는 거 저는 뭐라 안 합니다. 더 쓰라고 저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1조 원 가진 사람은 한 달에 뭐 한 몇백억씩 써주면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쓰지도 않을 뿐더러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쓰는 돈들이 전부 회사나 이런 비용 처리로 연관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핸드폰 가격도 제대로 냈는가 안 냈는가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자, 우병우 수석한테는 지금 이 드러난 의혹만으로 배임하고 농지법 위반 이런 부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우병우 수석 문제와 관련해서 뭐 아들 뭐 군대 꽃보지 이런 거 백날 이야기해봤자 답도 잘 안 나와요. 지금 우병우 씨가 수석으로 있는데 우병우 그 자녀 장남에게 뭐 불리한 정언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장모나 처갓집의 처제 처형들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 봅니다. 뭐 저희 처제가 무슨 국적을 세탁하든 말든 그것도 알 바 없는 거예요. 다만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정확하게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태를 흐리려고 하는 우병우 씨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수석이 주식회사 정강 법인 명의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법인 명의로 리스한 2억대 마세라티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쓰고 다니는 스마트폰, 통신비도 이 정강에 떠넘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검사는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면 배임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우리가 재벌들 또 무슨 대기업의 오너들 이런 사람들 잡을 때 배임 액수 맞추려고 몇 년간 10년간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을 합쳐서 총 매덕을 횡령합니다. 옛날에 농협회장 한 분도요 몇 년간 이런 식으로 쓴 거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배임 뭐 10억 이러는 겁니다. 원래 찍히면 미운 사람 잡을 때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우병우 수석 본인도 과거에 검사 시절이나 이럴 때 배임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람 잡을 때 이런 문제들을 합산해서 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처가 소유 부동산도 문제입니다. 우수석 처가는 농사를 짓지 않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 중리 두 필지 농가를 갖다가 이 아무개시로부터 시세에 6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에 불과한 공시지가보다 4천만원 산 7억 4천에 사들였는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20억의 토지를 판돈, 토지 소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서울 인근 변두리에서 다세대 주택이나 임대아파트 반지하에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영CC에서 이 사람한테 2천만원을 빌려주고 건저당을 설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도라지나 더덕 등이 심어져 있는데 심는 사람들은 기영CC 직원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보면 이 이씨가 가졌던 이 땅은 우수석의 장인 이상달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땅을 한마디로 다시 사는, 그러니까 우수석의 형제 장모들이 다시 사는 모양으로 취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장인 명의로 되어 있다가 그 장모나 딸들에게 상속을 해줬다는 사후에 상속세가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절반쯤 가까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타인 명의로 차명으로 해뒀다가 그 사람한테 사는 걸로 하게 되면 세금을 취득세 말고 거의 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농지인데요. 가격은 몇 배로 뛰었겠죠. 그러니까 흔히 쓰는 탈세 수법이 상속세를 내야 될 때 안 내고 차명을 해놨다가 그걸 대사는 모양새로 하게 되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한 돈은 나중에 또 뒤로 돌아서 다시 되돌려지겠죠. 안 그럼 처음부터 애초에 돈이 왔다리 갔다리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부동산 신명제법 위반이 되고 세금과 관련돼서 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수석의 부인이 이 장모나 다른 자신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은 우수석 부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우수석과 관련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이 차명으로서 한마디로 부동산 실명제에 위반이 되고 세금을 탈루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용되어졌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딱 떨어지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책임져야 될 일이 명확합니다. 뭐 검정에 대해서 진경준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요. 차명이라서 남 통장을 못 들려봤다라는데 통장에 들어보면 4억이 뭐 2,500만 원이니까 그 돈은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건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못 받는지 더 캐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핵심적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수석이 뭐 그 거래 당일날 현장에 없었다라든지 이 땅은 서로 살려고 줄을 섰던 땅이라든지 특혜를 본 게 없다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거짓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양심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조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법조계, 그 다음에 국회, 국민들은 지금 특별감찰관실의 우수석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특별감찰관실 작년에 3월인가 신설되어서 만들어졌지만 여태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강제 권한이나 강제 조사 권한도 없고 자료 제출 강제권도 없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에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지금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됐는데 이 사람의 혐의에 넥슨의 주식 뇌물 수수, 제네시스 승용차 수수, 예능경비 수수, 금융실명제 위반, 한진에다가 협박을 해서 134억 원어치 일감을 수주한 부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적용될 수 있고요. 넥슨의 김정주라는 사람은 자신은 공소시효가 다 지난 줄 알고 뇌물 준 사람에 해당되는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고 웃으면서 검찰을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이 인간도 정말 나쁜 놈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이 인분도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자, 아무리요 돈이 많아도 이런 사람같이 자기 주식 한 주가 전부 중요해서 지주회사에서 자기 가족이 대부분 주식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외외적인 벤처 사장이 그 주식을 대가 없이 진경준에게 줬을 리가 없습니다. 거꾸로 판단해 보자면 우병우의 땅을 사는데 이런 사람이 대가 없이 30억 원 이상을 손해를 보면서 땅을 사줬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검찰 일각에서 포괄일제라는 형태로 이 사람이 옛날에 주식 준 거, 그 다음에 옛날에 차 준 거, 옛날에 뇌물 준 거 이런 부분이 하나의 전체 뇌물의 공여의 과정이라고 바라보면서 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기소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 틀다 보면 굳이 검찰이나 권력 핵심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틀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경영비리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업자나 한마디로 같이 일을 해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봅니다. 떳떳한 사람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남에게 돈과 물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우수석 문제요. 대통령은 밀고 가겠다고 하면 그건 대통령의 뜻입니다. 저는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저 뜻입니다. 왜요? 이런 일도 그냥 온갖 논리로 지금 하는 논리 중에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의혹 제기만으로 뭐 어떤 사람은 미란다 저하고 아래 토론했던 사람은 미란다 원칙 운운하는데 아니 우수석한테 무슨 놈 미란다 원칙입니까?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당신은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뭐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합니까? 자, 법이 지금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지 않았고 전부가 의혹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불법이 드러났지요. 이제 의혹 차원을 넘어서서 차량 문제는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땅 차명 문제도 거의 불법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덕성과 양심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수없는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자, 일국의 민정수석이 돈이 한 뭐 부인 재산이든 말든 800억 정도 실질적으로 되면서 돈 많은 사람과 여러 가지 거래관계를 가져왔는데 그 부분에서 언론에 2주 이상 묵사발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단지 야당의 비판이다, 엄해다, 정권 흔들기다, 언론 보도의 어떤 선정적인 문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버티려고 합니다. 있는 그 자체로도 어혹은 이미 치명적이고 법적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우병우 하나 때문에 정권이 흔들리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공적인 가치 때문입니까? 사적인 가치 때문입니까? 한간에는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몇 사람이 우병우 수석의 자신의 어떤 목을 걸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걸 대통령의 가치처럼 포장을 해서 장난을 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미워 죽을 겁니다. 듣자니 뭐 사드 집회에 제가 가서 연설한다니까 거기도 뭐 전화를 했다 이야기도 있더만요.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집회에 나가서 개고생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특정한 정권의 핵심 몇 사람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당의 대표도 만들어야 되고 대권도 후보도 만들어야 되고 개헌도 해야 되고 그래야 자기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우병우의 목을 걸고 있는데 그걸 마치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적 가치를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속이지 말기를 바랍니다.